이제 왜 통일 안 하냐면 얘네들만 US 유닛을 써요. 그러니까 US 유닛 쓰고 우리는 SI 유닛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토목과에서 일해봤었을 때요. 최첨단의 기술 정보에는 프로그램은 US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운드, 슬러그, 피트, 인치, 마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공학도들이 옮겨 적을 때 그걸 따로 계산한 수치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판단이 될 때, 근데 전 세계는 SI 유닛을 써요.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걸 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세계 표준을 SI 유닛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걔네들은 US 유닛을 써요. 걔네들 느끼니만. 근데 그 US 유닛을 갤런, 이런 걸 누가 할 거예요? 단 한 번도 애들이 막 나오는데 선생님 갤런이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들어가는 물리에서 그런 거라도 배울 수 있잖아요. 아, 얘네들이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단위를 만들었구나. 히트가 발에서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그런 단위잖아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수학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거예요. 야, 이거 2차 방정식 근해공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에 의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몇 번 풀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는 0을 완전 제곱식의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연습 좀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A, B, C로만 바꾸면 그 과정을 똑같이 하면 근해 공식이 나와요. 원래 그렇게 가르쳐야 정상이에요. 근데 애들은 빨리 풀고 싶으니까 근해 공식만 외워서 숫자만 대비해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과정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모든 공식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유도된다라는 거를 체화시키는 거죠. 그럼 두 개 다 배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 내에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병행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미국 수학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수학, 미국 과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는 가설을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풀릴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풀어가는 과정이 있고, 안 나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가 이렇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들이 다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찾기까지 그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또 바꿔가지고 방법을 찾는 거. 근데 이 생각을, 이 사고방식 자체를 안 해보면,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과목들에서 주는 그 질문이나 이 생각들이 결국은 뭔가 거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대표님 얘기하신 아이들의 더 큰 걸 보고. 맞아요. 진짜 문제 해결 근데 능력이잖아요. 저는 지역적으로만 봐도 미국 수학을 배우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한국식 수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식 한자 표현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역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정의역, 치역, 함수 배울 때. 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치자가 저도 그게 이게 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수 값들을 보는. 그래서 치역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다 뭐냐면 화살 맞아서 치료받아야 해서 치역 이딴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요. 아, 외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역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하긴 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걸 이 치자가 왜 이럴지라고 처음 의문을 가졌던 게 여기 거 본 거예요. 여기 거 보니까 value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치역을 설명을 할 때 단어가 value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밸류라고 하지? 그러니까 딱 간판이 확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치역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소수, 소인수 이게 말이 진짜 더럽거든요. 애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를 어려서 배웠다 그러면 프라임 넘버가 훨씬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은 거예요. 소수라는 것보다. 제가 애들한테 소수를 설명을 할 때 이 소자가 글에 소재할 때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1 할 때 소수는 이제 작은 소자를 쓰는데 그 소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수의 재료가 되는 수라는 거잖아요.
그거 설명하려고 영어를 좀 익숙하게 들어서 프라임이라는 그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프라임 넘버가 한 방에 들어올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학 중에 이게 이런 거예요. 외국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배웠던 일본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자기 언어로 자기 말을 써서 그거를 우리가 갖고 온 수학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 이상해요. 단어가. 근데 그게 한 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학에 정석할 때 진짜 어려웠는데. 그쵸. 단어가 항등원, 역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어 문법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영어랑 수학이 다 일본에서 상수학이랑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됐다고 하셨어. 그래서 진짜로 캠브리지 문법 책을 보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황을 거기에 맞게 진짜 주니까 그냥 이해가 돼서 그냥 이게 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법 진짜 그거 진짜 어려워요. 문제 완료.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정법. 이걸 쓰다가 그래서 진짜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몇 애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적으로 되게 머리 좋은 애거든요. 경시대회 나가서 동상도 받은 애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기계인 아이야. 근데 얘가 입시에 떨어졌어요. 상상고 입시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안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똑같은 애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용어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얘는 어디를 갔냐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국 동상 받으면 진짜 똑똑하거든요. 얘는 중앙대를 갔어요. 근데 같이 올림피아드를 갔어요. 얘만큼 수학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입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갔다 와서 울었어요. 여자애가. 자존심 상해서. 4시간 동안 문제 푼 옆에서 또각또각또각 한다는데 나는 미치겠거든. 얘 풀 거 다 풀었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갔다 와서 좌절하고 울었던 여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 있거든요. 서울대 생명과학과 가서 얘는 상당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극단까지는 가지를 못해도 얘가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를 말로 되게 잘 설명을 해요. 근데 얘네들을 할 때 제가 이거 잠깐 썼단 말이에요. 얘가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얘가 했던 얘기예요.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몰라요. 내 표현. 그때 이 프로그램 썼을 때. 네, 썼을 때.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한 방에 안 와닿아서 너무 답답해요. 그 여자애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가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아이들, 저도 요즘에 느끼지만 내가 만약에 영어를 되게 잘해서 이걸 통을 다 보고 애들 수학을 했다면 이제 더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나라 세계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4대 문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4대 문명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리스 로마 갔다가 로마 갔다가 이쪽 가서 중국의 한나라 갔다가 인도 문화 배웠다가 그 다음에 바로 중세로 넘어가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갔었을 때 이 중세가 왜 그런 시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1도 없어요. 그냥 중세가 그래. 근데 여기까지 내가 이제 승용중학교 1학년 거 보다 봤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그 문명을 배우긴 배우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워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로마 조금 배웠다가 유대교가 나와요. 유대교가 나오고 이 유대교가 페르시아를 갔다가 디아스포라가 나오고 그랬을 때 기독교가 나오고 이게 전파가 돼서 중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걔네들이 기독교 사회에 나가고 뒤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종교전쟁이고 나라가 갈린 이유가 걔네들은 구교를 믿는 나라 프랑스 신교를 믿는 나라들 이렇게 이게 다 걔네들은 국가가 다 그런 거거든. 니네 민족이 뭐야? 우리는 캐톨릭이야. 이게 민족이라는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종교사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종교를 빼고는 뭔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사를 되게 독특하게 가르쳐요. 종교가 아니니까. 근데 저기도 불교. 근데 우리는 많이 공부하는 엽떡들이야 조로아스트도 알지만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애가 아리아들과 겐지스와 그쪽 애들이 왜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었냐 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저번에 그 다인종이니까 얘네는 그것도 없다면서요. 그 잉글리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가 아니니까. 걔네들 그냥 잉글리시 그냥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냥 공용어일 뿐이지 이게 국가의 그 표준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열심히 했던 애 한 명이 세계사 배우면서 질문했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올라온 거예요. 쌤 세계사가 너무 좋다고 세계사 공부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올맥문명이 그래서 저도 그거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유튜브 뒤져갖고 찾았어요. 올맥문명이라는 게 우리는 그쪽 중남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 멀어요? 아예 없어요, 무슨이. 우리는 그냥 마야가 멕시코야 아니까 막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야 문명이 탄생한 게 걔네들 고대 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올맥 문명이에요. 거성 문명. 큰 돌을 숭상하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지. 왜 멕시코 이민자들도 있고. 소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다양해지겠어요. 그래서 유지스크라들 사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이 애들이 커가면서 싫어해지는 과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애들은 약간의 잘난 척을 해야 재밌거든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맞아요. 제일 좋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한자나 끼어들어서 떠들 수 있을 정도면 야, 나 세계사 배우는데 이게 나오네?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치. 옆에서 이제 그게 뭐야? 이러면서.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쟤도 재밌었어요. 근데 얘는 너무 극단으로 좀 독특하게 간 아이라서 그런데 민사고부터 있잖아요. 민사고부터 있거든요. 제 거 이렇게 계속 하다 혼자서. 근데 걔가 정치 그거 좋아했던 친구잖아요. 정치 시사를 너무 좋아해요. 민사고 붙었다니까 기특하잖아요. 민사고는 영어로 면접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답이 이거 해가지고 영어로 면접하는데 너무 편안해서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건 원래 돼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너 관심 있는 분야를 설명을 해봐서 영어로 상권분립과 미국의 상권분립이 조금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면접을 봐도 그냥 얘기했어. 너 관심 분야가 뭐야 정치인데 근데 얘가 쓰는 용어들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배웠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법, 행정, 사법 그러면서 이 정도로만 아마 애들이 설명할 건데. 그림 그려준 거대로 그죠? 걔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거는 투표 제도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네. 상하나만 나오는 그래서 걔가 설명했던 거는 미국은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고 바라보지만 주가 다 다른 나라라는 거를 그걸 배우면서 알았어요 라는 대답을 했대요. 맞아요. 지금 성공해서 우리나라 이 바지가 되게 겹쳐. 뭐라도 하겠지. 네,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매춘이 이후 올라가면 내가 예를 들어 걔처럼 사회과학의 정치 부분의 이슈가 있으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사회, 미국 역사, 미국 근현사가 해서 한 방에 쭉 내 관심사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입이 바뀌는 게 사실 그 이거죠. 방향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취향이 더 있고 뭔가 그렇게 덕후 같은 애들이 오히려 그렇죠. 이제는. 근데 덕후가 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는 덕후가 진짜 꿈인데 뭐에 깊이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없잖아. 근데 이제 애들이 덕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애들 커가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그 우월감을 느끼는 포인트. 근데 그게 춤으로 우월감을 느끼면 춤추는 애들끼리 가는 거고. 그게 탐구면 탐구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 대표님이 얘기하다가 나왔었나? 그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되면서 뭔가 부모랑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맨날 같이 노는 애들끼리 모여있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인정받는 그 요소들을 좀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저기 가서도 애들 동기부여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제발 부탁인데 니네한테 바라는 소원이 그거야. 뭐요 이거? 너는 시험 100점 맞지만 영어 하나도 못하는 바보 영어를 하고 있어. 근데 난 영어 92점 맞지만 유튜브 자막 하나도 안 보고 해. 부럽다. 나는 걔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걔를 키워가는 자부심일 것 같고 그게 은채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일 와닿던 게 내가 영어를 자신감을 느끼니까 영어로 가는 길이 보여요. 맞아요. 그때 저것도 있잖아요. 나 조금 더 꿈을 열어놓고 생각해보고 싶어서 일반고를 그냥 지원했다. 그것도 되게 훌륭한 거죠. 멋있죠. 그래서 저도 단판하는 친구들, 유즈스쿨만 했던 친구들이랑 전화해보면은 그 친구들은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막 거의 탐구하고 막 이렇게 막 자유를 얻고 막 이런 일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 속에 있다가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쥐치죠 애들이. 네. 갑자기 정답을 막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의 잠재력을 점수로만 판단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때 상담할 때도 막 잘 이쪽 방향으로 그런 아이들로 잘 크다가 갑자기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묻히죠. 그게 잘못됐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절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야. 학원 가고. 그게 좀 안타깝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 와서 한번 상담했던 애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느끼는 그게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얘가 수행평가를 붙잡고 얘 딴에는 12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얘가 배운 방식은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거죠, 얘가. 제가 뭘 저렇게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하냐. 라고 해서 혹시 제가 느려서 학교를 못 따라가보다 싶어서 학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학원을 딱 2달 갔다 오더니 2달 갔다 온 거예요. 애가 이제 혼자서 고민하는 걸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잘못된 세상. 그러니까 그래서 걔 얘기를 들어보면 걔가 그 이전에 했던 거는 난 수행평가를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글을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봤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맞는지 고민도 해보고. 근데 학원을 갔더니 야 니네 수행평가 이거지?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면 갖고 와 첨사. 그냥 얘 입장에서는 뭘 맛봤냐 하면 내가 바보 같았구나라고 그냥 느껴버린 거예요. 그 이전의 행동이 훨씬 좋은데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학원 가면 다들 이렇게 편하게 하네 나만 바보였네 이 생각을 하게 된. 와 진짜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걔를 붙잡고 아니야 네가 했던 방법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그게 안타깝더라고. 애들이니까. 진짜 안타깝다. 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애들 학원을 너무 그냥 밥 먹듯이 가게 뭐가 점수가 안 나거나 뭐가 안 됐으면 뭐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도 전에 그냥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만 내가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가게 되면 그잖아요.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꼭 가는 학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즈스쿨 어떤 여자애가 그랬대요. 학원에 갔는데 너 지금까지 배운 거 헛배웠다. 맞아.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 뭐 했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튜터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오늘 학원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정말 내 실력에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때 저기 그 영유 얘기 잠깐 나왔던 게 리터러시 했던 애들이 막상 테스트 보면은 저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테스트는 그 학원에서 만들어낸 건데 근데 얘는 실제로 막 영어를 더 편하게 쓰는 애인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도 이것도 웃긴 얘기를 우리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좀 학원 선택을 못해요. 제가 이제 누나 수학에 해야 중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학이 누나 하자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최소공에서 최소공약수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숫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야 모든 학원이 그렇게 해? 아니지 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아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선생님이 정말 어떤 관점의 아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학원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걔는 그렇게 절망감을 갖고 왔잖아요. 절망감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반대 지금 케이스도 했던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주스쿨을 엄청나게 오래 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첫 시험을 봤었을 때 92점을 맞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빠는 했으니까 목표가 100점이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 어디 학원을 보냈대요. 네. 그 학원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학원 쓰면 안 되겠냐. 왜 전화 왔냐면 처음에 선생님들 평가가 되게 안 좋았대요. 답은 다 맞는데 얘 처음에 벌 받았대요. 답은 거의 다 맞는데 설명 못 하더래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와서 얘는 그냥 그런 문법으로 하면 안 되는 애요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물어본 거죠. 너 어디서 영어 이렇게 했어? 이거 했어요. 라고 해서 문의가 온 거예요. 대전에서 학원에서 우리 쓰면 안 되겠냐고. 그 원하지는 없었으면 얼마나 아찔해. 저 지금 너무 아찔해서 소름 끼쳐요. 그 포인트가 맞다. 그 발견을 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을 해도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누나한테 그러는데 야, 모든 학원이 다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 안 그런 학원 더 많아. 저도 영유하고 이제 7세에서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교 학원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초등학교 레벨 테스트 보면 애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게 뭐 안 된다 저런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상담도 아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통과되면 그 학교 들어가는 거고 학원은 아예 안 되면 안 되고 영유 7세 3년차 졸업반이 아니면 지원조차 못하게 하고. 그거는 이게 현실. 이거는 아까 대표님하고 어제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이건 학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승윤중학교 인터미디어트 비기너 반 얘기해줘. 네네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됐겠다는. 이게 뭐냐면 학원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걔네들이 선발을 했대요. 인터반하고 비기너반하고. 네, 인터반에 되게 잘하는 애하고 비기너 아주 못하는 애는 영어적 실력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순간 반을 가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애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비기너가 된 거고 얘는 인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근데 얘가 스타트 지점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면접 이제 인터뷰를 다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왜요? 프레임이 달라서? 거기가 천장이 또 이렇게 됐나 보네. 그쵸. 어떤 거냐면 여기가 조금 힘들지만 성실해도 따라가 볼래라고 해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세계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액주니티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 1, 2학년이. 얘네들은 비기너라고 해서 그레이드 3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애가 의욕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를 쏟으면 동기부여가 돼서 그러면 힘들지만 쫓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이 되게 안타까운 게 학원의 장점은 뭐냐면 진짜 안 하고 미친 듯이 안 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걸 강제로 끌고 와서 걔를 채워주는 건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관점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튀는 애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해. 뮤지컬 되게 열심히 하고 하루는 열심히 해. 그러면 학원에서 진도 나가고 숙제 나가는 애보다 이걸 더 열심히 투자하면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위해서 반을 못 만들어줘. 그 얘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 반에서 제일 잘해요. 그럼 제일 잘하면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면 선행이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 기가 뚫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영어를 넣어줘야 돼. 근데 얘 한 명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 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 학원을 굳이 다닐 거면 하나라도 높은 반에 들어 무조건 지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이제 적당한 도전감이 맞아요. 그건 좋죠. 근데 만약에 저는 조금 높은 반에 막 들어갔었을 때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오히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어린이 시절에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기에 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를 그 정도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사실 부모님들밖에 없거든요. 어릴 때. 물론 학년이 올라가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얼굴 볼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부모 모델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관점에서. 저도 막 역으로 선생님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시키고 끝이 뭐냐? 그러면 진짜 세계관을 넓게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애가 클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저도 지금까지 보다 보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애들이 영어를 그럼 왜 배우는 게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의뢰해야 되니까 시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지라는 그 그림을 안 그래도. 못 그리고 그냥 시키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 땅바닥 보면서 걷는 것처럼 방향이 엄청 삐뚤빼뚤해져요. 저 경험하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해변에 외국 해변에서 아이가 그냥 평화롭게 영어책 읽었으면 좋겠어요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얘가 뭘 좋아하고 뭐가 강점인지는 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애들이 커가는 걸 봤어요. 큰 애들이 커가는 걸. 큰 애들이 커가는 걸 봤었을 때 애들이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저는 변함없는 소망이에요. 근데 애들은 항상 자기 위치에서 꿈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평균 90점 정도 맞는 애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기깔나게 해. 그럼 걔 머릿속에 스탠퍼드, MIT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교 1등이야. 영어 개발 하나 못해. 그럼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를 바탕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이 통합과 다녔었잖아요. 네. 대학원 석사 2년, 그러니까 2학기 차 때 KCI급 논문을 쓰면, 영어 논문을 쓰면, 그때 세계 통합학회가 스페인에서 열었거든요. 같이 데려간다고 했어요. 못 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제가 박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이유에서 그만두기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절망감을 느꼈던 게 그거라니까. 뭐가 하냐면, 이렇게 초록을 썼잖아요, 논문을. 영어로. 그 다음에 AI가 이니시더라고 내가 갖고 왔단 교수님이 S 붙이고, 붙이고, 더 빼고, 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초록에서. 근데 이거 그냥 감각이잖아요. 교수님 외국에서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써야 그쵸.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문법 배웠던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 갖다 붙이고 S를 붙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글래시스 할 때 그냥 안경 두 쪽이다 붙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데크라는 게 있고 다리 상판 데크고 이 거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거. 나는 거대로 계속 S를 안 붙여서 교수님 계속 S를 붙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리에는 그러니까 싱글 거더가 없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의 영어적인 답답함, 좌절, 나는 영어로 뭐 하는 걸 못해. 라고 하니까 저기 우리 국가선 선배 한 명은 우리 교수님이 노스캐롤라이나 나왔거든요. 그걸 추천을 써갖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저 소로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가보는 중.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적어도 그럼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시대가 우리랑 다른 시대잖아. 완전 어려. 완전 다른 시대일 거 아니에요. 상상도 안 가요. 근데 25만 명이 태어난 시대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지? 핀란드, 스웨덴 이런 애들도 되게 인구 적은 데는 애들 행복하게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지. 걔네는 핀란드, 스웨덴에서 경쟁하지 않으니까. 걔는 유럽 나와서도 하고 미국도 건너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소통하는 영어로만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애들이 에듀네이팅을 많이 보고 이런 걸 많이 봤으면 좋겠냐면 이거 배워도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내가 저기 가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영어 잘한다고 대학을 갔고 미국에 다 좋은 대학 가지. 한계선이 좀 교과를 내가 배워봤으니까 하면 되지. 어려운 걸 그냥 배우면 되지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만 잘해 의사소통 잘하고 잘하는 사람 여행 가는 아무 시장이 없어. 그거랑 내가 미국의 어떤 학교를 도전하는 것과 미국의 어떤 회사를 취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또 달라요. 그러면 그런 지식을 쌓아왔던 애들하고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결국에는 꿈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가 되고 어느 정도 됐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교과 지식을 같이 살펴주는 것이 걔네들이 꿈이 커져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겁이 없어지긴 하죠. 그럼 지식 더 있으면 더 그렇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건 켈리한테 저번에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켈리는 완전 그냥 외국인이잖아요. 그냥
뭐 이번에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비행기 끌어서 가면 되고. 아, 그죠. 이게 사실 우리는 막 여행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 막 할 것도 진짜 많은데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가서 찾으면 되죠. 뭐 이런. 야, 그런 것도 물어보고, 혹시 뭐예요? 뭐, 일자리 구하려고요?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그냥 어디서 뭐 갑자기 일을 하고 있어. 아, 뭐, 돈 얼마나 갖고요? 그럼 가서 일자리 구하면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부러운 거죠. 사람 성향이 그런 걸좀 멋있어요. 근데 저 진짜 코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즈니스 영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가끔 진짜 현타올 정도로 와 얘네들은 이거 배우면 진짜